안녕하세요. 만화를 소개하고 애니를 토론하는 만화컴퍼니의 만화부장 애니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재밌는 만화 좀 많이 보셨나요? 네, 요즘 만화 편식을 안 하려고 여러 장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카키구루이. 카키구루이. 네, 그리고 카키구루이가 아니라 카키구루이. 네. 카키구루이. 네. 그 다음에 진짜 보기 싫은데 만화부장님이 무조건 보라고 해서 억지로 보고 있는 그 카이지 도박묵시록. 네, 요 두 작품은 저희가 조만간 곧 컨텐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눈치채셨나요? 바로 타임루프물입니다. 타임루프물 재밌는 장르죠. 근데 이제 타임루프물 하면은 보통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참신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타임루프물 스토리가 조금 제한적인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스토리가 예측 불가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타임루프물의 줄거리가 좀 한정적인 게, 보통 주인공이 타임루프 능력이 있고 시간을 되돌려서 이제 일을 막 해결을 하다가 타임루프를 많이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주인공이 좌절을 해요. 결국에는 어찌저찌 해서 해결을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타임루프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타임루프를 좀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런 스토리 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나 만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색다른 타임루프물 준비하셨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만화 소개 오퍼레이션 울프를 시작한다! 아니, 만화부장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나는 만화부장이 아니다. 나는 만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광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호인 쿄마다! 와! 뚜뚜루! 이미 애니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만화는 바로 슈타인즈 게이트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슈타인즈 게이트의 주인공은 광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주장하는 중2병이 무척 심해 보이는 오카베 린타로입니다. 오카베는 타임머신 강연을 참석하러 오랜 친구인 마유시와 함께 라디오 회관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오카베는 유명한 천재과학자 마키스 크리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오카베는 밖으로 나와 평소 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이 사건을 메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순간 무언가 세상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타임루프를 처음 하게 된 것이었죠. 타임루프로 인해 마키스 크리스가 살아있는 세계선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고, 오카베는 마키스 크리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미래가제트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타임머신을 연구하게 됩니다. 과거로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오카베와 동료들은 과거로 메일을 보내 동료들이 원하던 소망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는데요. 동료의 죽었던 아버지를 살린다든지, 여자가 되고 싶었던 동료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준다든지, 이거는 좀 어이가 없죠. 자, 그러던 도중 타임머신 개발을 눈치챈 한 단차에서 타임머신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카베의 가장 친한 친구 마유시가 죽게 되죠. 오카베는 마유시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타임루프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의 주인공 오카베는 마유시를 살리고 평화로운 나날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슈타인즈 게이트의 줄거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줄거리를 좀 많이 압축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부분도 많고 소개 안 한 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타임루프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불리는 작품인데, 이제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 작품을. 그래서 얼마 전에 애니 부장님 추천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길 잘했죠? 이거 네. 진짜 명작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애니 부장님 추천 사실 잘 안 믿는데 오랜만에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명작의 슈타인즈 게이트 작가 누구인가요? 이게 또 작가가 누구냐고 말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원작이에요. 그 5PB가 제작하고 이제 니트로 플러스라는 데서 배급한 게임 원작의 작품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작가는 따로 없고, 이제 게임 회사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전문적인 애니 작가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게임 종류가 미연시인 건가요? 미연시의 경향도 좀 있긴 한데 네. 이제 정식적인 장르는 이제 과학 어드벤처, SF 과학 어드벤처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이제 게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재밌는 애니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제 사이버펑크. 사펑. 네, 저는 이제 게임으로도 막 했었고 지금은 이제 확장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이버펑크도 보셨죠? 봤는데 이것도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시구나.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최고의 작품이라고 손을 꼽을 만큼 유명하더라고요. 명작이죠, 명작. 네. 그리고 이제 알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아는 만화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게임 원작으로 해서 뜬 애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게임 원작을 만화로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타임문이라는 데요. 타임문. 타임문이 이제 어떤 작품을 했냐? 많은 이제 덕후분들을 양성한 페이트.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월담 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도 둘 다 봤습니다. 이런 작품들도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를 제작한 회사가 이제 화이트 폭스라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고블린 슬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리제로 보셨죠? 네. 그거를 조금 애니를 담당한 회사인데 옛날에 조금 이제 혐한 극우 성향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른 데가 맡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이제 게임이 유저가 직접 플레이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제 라이트 노벨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고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는 유형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좀 게임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깝죠. 근데 뭔가 애니가 진짜 명작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그래서 게임 원작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게임들이 스토리가 좋은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 시나리오 작가들이 별도로 있어요. 게임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게임 원작이 오히려 시나리오가 더 탄탄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슈타인즈 게이트는 보면 볼수록 더 명작임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순서가 3가지나 된다고 하던데요? 보는 순서가 뭐 3가지,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뭐 첫 번째는 만화가 나오는 순서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순서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만화가 나온 순서대로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시즌 1, 그 다음에 이제 극장판,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시즌 2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즌 2는 아니고 이제 시즌 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스토리라기보다는 세계관이 다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즌 0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즌 0가 맞는 표현이고요. 이제 시즌 1을 보신 다음에 이제 극장판 보시고 이제 이게 23화 베타가 있어요. 베타화가 있어요. 23화 베타화. 그 베타화를 보신 후에 제로를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제로를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즌 1의 23, 24화를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이 잘 연결이 돼요. 마무리가 잘 됩니다.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슈타인즈 게이트 이제 시즌 1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시즌 제로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왜요? 시즌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이제 새로운 인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마키스 크리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조금 빈약했습니다. 1에 비해서. 그리고 1에서 반복했던 행동을 이제 2에서 똑같이 해요. 1에서 타임루프를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2에서도 또 고통을 받아야 돼요. 주인공이. 이제 그런 게 조금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중반부에는 많이 지루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루하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설정이 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좀 설정 같은 게 조금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반론할래요. 왜냐면 제가 추천해드렸으니까. 얼마나 명작인지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중2병 같고 그래가지고 항마력이 딸려서 좀 장벽이 높았어요. 저도 그쵸. 처음에 딱 보면은 제 스타일은 좀 아니잖아요. 이 맞아요, 애니가. 맞아요.
근데 하도 명작이라 그래서 참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2화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타임머신 얘기다 보니까 과학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참으면 이제 그 뭔지 몰랐던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다 떡밥이었고 그 떡밥을 하나하나 회수해 가는 게 너무 소름 돋고요. 그래서 수미상관 느낌? 약간 그 12화까지 끌고 갔던 거를 다시 역재생하는 느낌. 거기서 오는 이 소름과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볼수록 소름이 더 돋으니까 꼭 한 번은 다시 전체적으로 정주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슈타인즈 게이트 팬 여러분, 오프닝의 비밀 다들 아시죠? 오프닝이 그 앞부분화랑 뒷부분화랑 가사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부분화는 마유리를 구하는 그런 가사 내용, 뒷부분화의 오프닝은 크리스를 구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체크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숨어 있었군요. 아 진짜 아직 팬이 되려면 멀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애니 같은 거 보실 때 다 오프닝 건너뛰기 많이 하니까. 네. 저는 무조건 체크합니다. 좋은 곡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슈타인즈 게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락 짓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애니 부장님이 준비하신 만화는 뭔가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이 아니라 나만이 없는 거리입니다. 와! 생각보다 노래를 좀 잘하시네요. 저 좀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슈타인즈 게이트도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만이 없는 거리도 애니 추천 목록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재미 보장된 작품이죠. 나만이 없는 거리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타임리프 중에서도 추리물 입문자분들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요. 슈타인즈 게이트보다는 나만이 없는 거리가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슈타인즈 게이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뭐 이제 뇌각 얘기도 좀 나오고 네. 뭐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죠. 네. 그러면은 줄거리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주인공 후지노마 사토루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29살 만화작가 지망생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기억이 상실되었는데 그때부터인지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 능력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고 하면 1분에서 5분 전으로 타임루프되며 그 사건을 막을 때까지 반복해서 타임루프가 됩니다. 이걸 리바이벌이라고 불러요. 어느 날 사토루의 어머니는 사토루와 함께 장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떤 아이가 유괴될 뻔한 것을 눈치채게 돼요. 범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하고 유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발생한 유괴 사건과 유괴범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범인을 알아채는 듯한 순간 어머니는 집에서 의문의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늦은 귀가를 하던 사토루는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범인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아르바이트 동료 아이리의 도움으로 범인을 밝혀내려 하지만 곧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리바이벌이 발동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까지는 1분에서 5분 전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리바이벌 했을까요? 바로 당시 발생했던 연쇄 아동유괴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사토루는 과거를 바꿔 어머니의 죽음을 막고 당시 희생된 친구 히나즈키 카요를 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토루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과거를 바꿔 친구들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은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고 오히려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타임루프물이나 추리물 같은 경우 보면서 같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내용을 놓치기도 쉽고 다 보고 나면 진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 나만이 없는 거리는 가볍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타인즈 게이트 보다가 잠깐 다른 짓을 하고 나면 다시 봐야 돼요. 그 맞아요. 앞에 내용을. 왜 맞아요. 그러냐면 앞에 내용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나만이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작품 같습니다. 네, 그럼 작품 정보를 살짝 말씀드리면은
작가가 300K예요.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요소가 강한 작품을 주로 집필한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영점프라는 일본 주간 만화 잡지에 연재했고요. 만화는 전체 9권으로 완결되었고 애니와 실사 드라마보다 더 많은 독백과 세부적인 심리 묘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사판은 원작과 결말이 다르게 전개돼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고 해요. 애니는 2016년 방영되었고 총 14화입니다. 이게 웃긴 게 이제 저는 만화책으로 처음 봤었고 이제 애니 부장님 같은 경우는 애니로 봤었는데 네. 서로 이제 결말 얘기를 하는데 결말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소리냐 서로 아니 저도 이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애니와 만화도 이제 스토리가 좀 맞아요. 엔딩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많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만화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화책을 한번 다시 봐야 하나 할 정도로 만화책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만화책이 좀 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요 나만이 없는 거리에서 아이라는 인물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애니에서는 이제 그 점이 좀 잘 부각이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제 출연을 한다라고 이제 애니 부장님은 느끼셨대요. 네, 아니 제가 줄거리를 써왔는데 만화부장님이 왜 아이리를 빠뜨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아이리는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꾸 만화부장님이 아이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두 개 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만화책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만이 없는 거리 보시면서 범인 알아채셨나요? 전 그냥 첫 화에 바로 알아챘죠. 첫 화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인의 첫 등장 때. 아 범인의 첫 네, 등장 때 네, 알아채셨다. 저도 근데 사실 범인의 첫 등장 때 알아채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범인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만화부장님은 범인 누군지 바로 알겠다고 저보고 유치하다 그랬잖아요. 유치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럼 네. 뭐라고 하셨죠?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뻔하다. 그랬나요? 라고만 말씀을. 아 맞아, 뻔하다. 네, 뻔했다. 뻔하다고. 뻔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네, 제가 또 그렇게 유치하다. 아니 전 재밌게 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만화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근데 뻔하긴 하지만 그 왜 뻔한지는 전 거기 안에도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제 말을 추측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슈타인즈 게이트에 되게 그 게임 원작이라 그런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들 있잖아요. 네. 그 여자 등장인물들이 다 이 오카베 린타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만화부장님의 원픽 여자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마유시가 이제 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있었다. 아 진짜요?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저도 이제 아, 마유시라는 저 진짜 캐릭터 마유시 자체가 싫어요. 조금 약간 고구마고 좀 답답한 경향이 있었는데 네. 또 이제 과거사가 좀 나오면서 마유시라는 캐릭터가 조금 정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네. 스푸니까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유시랑 크리스가 이렇게 두 파로 나뉠 것 같아요. 팬들이 그렇죠. 마유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크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근데 저는 마유시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모든 일의 원흉이 얘예요. 할 줄 아는 거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없고 아니죠. 뚜뚜루 이거 할 수 있어요. 뚜뚜르 이것만 할 줄 알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 만화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제 뚜뚜루가 아니었나? 아니 근데 크리스는 우리 크리스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실 얘가 타임머신 다 만들어주고 당연히 얘를 근데 살려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주인공도 사실 크게 뭐 하는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주인공의 친구가 다 하죠. 이렇게 해킹도 주인공 친구가 다 네. 하고, 네. 뭐 타임머신 만드는 것도 주인공 친구가 다 하고, 사실 정작 주인공이 뭔가 만들어내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주인공은. 몇십 번, 몇백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공이니까요. 저였잖아요. 네, 진짜 맞죠. 멘탈 주인공이니까. 붕괴되고 그냥 피폐해집니다. 근데 주인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타임리프를 해야 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 전 주인공이 그래서 아무튼 이 두 숙명이다. 명 중에 한 명을 꼭 살려야 된다.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저는 무조건 크리스탈입니다.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리액션 하실 거예요? 뭐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만화를 뭐 전문적으로 비평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항상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끝나고 별점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의 각자 느낀 점을 별점으로 매기는 거지 저희가 뭐 비평가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맞아요. 그리고 별점은 제가 보기엔 만화부장님은 조금 객관적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의 별점은 조금 사심을 많이 담았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저희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타임루프물을 주제로 두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뚜뚜루! 안녕!